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보일금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SD카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내 용도에 맞는 SD카드는 무엇인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타임라인을 다 정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가셔서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뤄볼 SD카드는 총 3가지 회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 그리고 소니,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샌디스크 총 3가지 회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챕터 1, 오늘 다룰 메모리 카드를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바로 SD카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이크로 SD카드까지 포함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서 SD카드라는 큰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가 있긴 하지만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동급 제품에 한해서는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챕터 2입니다. SD카드를 읽는 방법, 요런 것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뭔지도 모를 것들이 막 잔뜩 써져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죠? 요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SD카드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에 적혀있는 의문의 기호들이 해당 SD카드의 성능과 저장 가능 용량을 표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입니다. SDHC. 와, 벌써 챕터 이름부터 굉장히 미쳐버릴 것 같죠, 여러분들. 와, SDHC. 가뜩이나 영어도 모르는데 SDHC는 뭐지? 용량이 4기가부터 32기가바이트까지 저장이 가능한 SD카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D카드의 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FAT16으로 포맷되던 것을 FAT32로 바꾸면서 SDHC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32기가바이트 이상의 용량은 담을 수가 없는, 즉 32기가바이트 제품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D카드를 구매하실 때 4기가에서 32기가바이트 그 SD카드는 전부 다 SDHC예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조금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4K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4입니다. SDXC.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SDHC와 SDXC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 기존의 HC 같은 경우에는 32GB까지였죠. 근데 X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용량 SD카드는 전부 다 SDX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DHC보다 더 큰 용량을 담기 위해서 SDXC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64제타바이트, 즉 테라바이트 그 이상의 용량, 천문학적인 용량을 담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512TB까지 정도를 권장을 하면서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1TB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SDXC 이상의 또 다른 버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챕터 5입니다. SD카드 리더기입니다. SD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SDXC를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밑에 하위 버전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샌디스크의 요놈이에요. 요놈을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UHS2까지 버전 2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내 카메라가 알파 7이야, 알파 7 M3야, 약간 하이엔드급 어떤 약간 프리미엄 라인의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UHS2 버전의 SD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이번에 영화 촬영할 때도 이 친구로 데이터를 다 백업했습니다. SDXC를 지원하는 리더기를 구매하시길 권장하는 이유가 대부분 SDXC를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즘 32GB까지 쓰는 경우는 녹음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상기기는 전부 다 X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런 SD카드를 리더기를 사용하시는 거 권장을 하고, 기왕 리더기 사실 김에 조금 더 금액을 들여서, 이거 금액 들여봐야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정도 구매하시면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챕터 6 SD카드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것들이 잔뜩 써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를 읽기 또는 쓰기 속도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일단 샌디스크 익스프레임 프로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교보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뭐가 막 엄청 써져 있죠. 네, 뭐 엄청 써져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일단 여기 뭐 짜잘짜잘한 것들만 잔뜩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당연히 SDXC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개 뭐가 막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막 컵 같은데 뭐가 있고, 막 뭐 C야, 뭐 비타민 C야, 뭐야 이거. 대문자 C 속, 이게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C 모양입니다. C, 대문자 C. 바로 그 안에 숨겨진 숫자가 최저 보장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10이죠. C 안에 10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1초에 10MB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초에 10MB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 SD카드에서 이 표기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옆에 뭐가 더 있죠? U. 대문자 U입니다. 이게 U 안에 3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UHS라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UHS는 기존의 이 C 클래스보다 더 빠른 버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UHS는 울트라 하이 스피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UHS1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UHS2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분이 돼요. 뒤집어 보시면은 UHS2는 이 위에 이렇게 금속 뭐가 있잖아요. 이게 한 줄 더 있어요. 이게 UHS2예요. 당연히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UHS2를 지원하는 카메라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알파 6500이나 알파 6000 시리즈, 알파 5000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 U자 안에 3이 들어있어요. 이게 최소 10MB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초에.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의 클래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기본 단위가 벌써 스타트가 10MB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UHS1에 30MB/s를 지원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가 왜 있느냐?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버퍼 메모리가 굉장히 빨리 비워져야 됩니다. 버퍼 메모리,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확인하고 잠깐 저장했다 그걸 다시 지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연사를 할 때 따라라락 누르잖아. 그게 다다다다닥 써지고 지워지고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초에 뭐 11장이면 11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속도가 느리면은 연사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을 찍으실 때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170MB/s. 1초에 170MB를 쓸 수 있는 거죠. 많은 소니를 쓰시는 분들이 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이게 왜냐면은 가성비가 개쩔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작은 글씨로 V3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V30이 과연 뭘까요? V30, V60, V90까지 올라가요. 이 V6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V30입니다. V30 최소 전송 속도가 30MB/s입니다. 최소 전송 속도를 이제 다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속도가 높다 그래서 물론 성능이 좋긴 하겠죠. 무작정 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성능이야 좋겠지만 실용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읽기 속도하고 쓰기 속도가 빠른 거를 샀다가 용량이 빨리 차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최고의 화질과 정말 뭐 사진 찍을 때 로 파일로 찍거나 뭐 아니면은 진짜 영상도 로 파일과 처리해보니까 완전 날것으로 찍는다, 완전 초고용량짜리로 찍겠다 하면은 사실은 이것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부족하고, 이게 제가 물론 SD카드를 뭐 되게 비싼 것도 가지고 있긴 하죠.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일반인이 아무리 여행 영상을 찍더라도 일반인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SD카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살 필요 없고요. 한 5만원? 많이 비싸면 5만원 사이까지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챕터 8 SDHC와 SDXC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 보면은, 저장 방식과 저장 속도 사이의 연관관계는 사실 없어요. 진짜 플래시 메모리 셀과 컨트롤러 성능 개선의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32GB까지 되냐 아니면은 뭐 무한대로 되냐 뭐 이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4K로 찍어야 되나 하시면 솔직히 뭐 UHXC를 사셔야지 HC는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3, 4의 SD카드를 비교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SD카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 뭐 가성비가 좋다, 뭐 내구도가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정불금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는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영상 또는 사진을 저장하는지 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슨 뭐 버퍼, 메모리 약간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Let's get it!